민경채 사장이 저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횡령, 그리고 민두식 회장의 납치 감금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 회견장 단상 위에서 김선재 변호사가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호텔 연회장에서 민경채 사장 역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고문 변호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제 아버님인 민두식 회장님을 감금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폭로전이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병실 침대에 기댄 민두식 회장은 텅 빈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민두식이 충격으로 쓰러졌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두식은 새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을 찾아왔던 김선재의 마지막 말이 독처럼 귓가에 퍼져나갔습니다. 문태경, 자신이 그토록 신임했던 그가 과거 자신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게 만들었던 한경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가슴이 얼음물에 담가진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죄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의 발목을 붙잡은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 같은 존재가 오직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민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지만 민두식은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기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경채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딸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는 민두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의 감촉에 민두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민두식의 입에서 나온 낯선 물음에 민경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경채예요. 딸이요. 절 모르시겠어요? 경채. 잘 모르겠는데요. 민두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민경채는 황급히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몇 가지 검사를 마친 의사가 민경채에게 설명했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의식은 명료하시고 신체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경채는 의사를 물리고는 잠시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복잡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간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두식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변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억 상실이라네.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 민두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떨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 회장님이 우리가 한 일들을 전부 기억 못하신다는 뜻이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김선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두식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어쩌면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 한동안은 상태를 지켜봐야겠어. 민경채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물려주려 했던 유일한 혈육.
그 딸이 자신의 기억 상실을 잘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항상 넣어두던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잘 됐다고. 그래, 어디 계속해봐라, 민경채. 니년의 본색이 어디까지인지. 그 순간 민두식의 텅 비어있던 눈에 섬뜩하고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기억 상실은 연기였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이라도 한 듯 민경채와 김선재가 함께 병실 복도를 찾았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감은 채 기억 상실 환자를 연기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선재가 물었습니다. 여전해. 어제랑 똑같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지. 우리를 전혀 기억 못해. 민경채가 목소리를 낮춰 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회사는 사실상 사장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걸림돌이 사라진 겁니다.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잖아. 그게 불안해.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억이 돌아오시려 하면 제가 다시는 못 돌아오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회장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좋아. 김변만 믿을게. 두 사람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못 돌아오게 만들어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괴물들을 키웠구나.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파는 괴물들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민두식은 완벽한 바보, 기억을 잃은 껍데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경채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민경채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이라고 했죠?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경채예요.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민두식은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경채는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언제쯤 기억이 돌아올까요? 글쎄요. 기억 상실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민경채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했습니다. 자극이 필요하다고. 좋다. 내가 너희에게 잊을 수 없는 자극을 주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두식은 반사적으로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선 사람을 보고 그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태경이었습니다. 저놈이 여길 왜 복수하러 온 건가? 날 속인 배신자. 민두식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의 표정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태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 민두식의 곁에 앉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민두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문태경입니다.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실 회장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두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복수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과거 회장님께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돌아가시게 한 한경수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민두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분노와 원망으로 지난 세월을 버텼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이런 허무한 것이었나 싶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지르신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문태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을 잃으셨다고 해서 회장님이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두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법의 심판? 이 녀석이 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러니 부디 제발 기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속죄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복수입니다. 문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두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한참 동안 문태경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딸과 자신에게 속죄하라며 회복을 비는 원수의 아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뭔가 내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이후 문태경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민두식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극을 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멍하니 앉아있는 민두식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민두식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민두식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두식이 대답했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딸 미소를 가해자로 만드셨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셨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렸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으셨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회장님께서 기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문태경 씨처럼 저도 회장님이 도망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똑바로 기억해내시고 제 딸아이 앞에서 그리고 법 앞에서 죗값을 치르십시오. 루시아는 눈물을 닦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피해자의 가족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두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버리려는 자들은 내 가족이라 믿었던 민경채와 김선재. 내 기억 상실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 반면 내가 모든 것을 빼앗은 문태경과 루시아는 나보고 기억을 되찾아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한다. 민두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지독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평생을 도망쳤어. 한경수를 죽이고도 호세를 죽음으로 몰고도 백미소를 가해자로 만들고도 돈과 권력 뒤에 숨어서 내 죄를 덮으려고만 했지. 하지만 이제 깨어나야 해. 민두식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민경채와 김선재에게 복수하기 위해 기억상실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제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저놈들의 본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내 죄를 안고 법정에 서는 것. 그것이 문태경과 루시아가 말한 내가 받아야 할 진짜 심판이다. 민두식은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스스로 무너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스텔라장은 민경채를 자신의 저택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루시아를 배신하고 민경채의 편에 서기로 한 뒤 그녀는 철저하게 민경채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경채야, 너 김선재 변호사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스텔라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김 변호사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경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와준다고? 그 남자, 너의 배경 보고 붙어 있는 거 나도 다 안다. 넌 내 손자 호세의 아이를 낳은 여자야.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렴.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아니면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니? 스텔라장이 민경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경채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나 스텔라장이 있잖니. 김선재 같은 하이에나는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완벽한 뒷배가 되어줄게. 그러니 그 남자를 정리하렴. 어머님, 그게 너가 내 손자 호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스텔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우리 호세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어? 아무리 호세가 죽었다고 해도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나라면 못할 것 같구나. 민경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텔라장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약점을 쥔 위험한 남자였지만 스텔라장은 자신의 미래를 쥔 거대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호세 씨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민경채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정리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슬슬 내보내는 게 좋겠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란다.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김선재가 순순히 물러날까? 하지만 스텔라장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날 오후 민경채는 김선재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김선재는 결혼 날짜라도 잡는 줄 알고 기대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 드디어 날짜를 잡으시려고요? 김선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 취소하자. 네? 뭐라고요? 김선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아직 호세 씨를 잊지 못했어. 호세 씨에 대한 내 사랑이 진심이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모독 같아. 민경채는 시선을 피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김선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 아니고 진심이야. 스텔라장 여사님 말씀이 맞았어. 스텔라장. 결국 그 늙은 여우 때문이었군. 말 조심해, 김변. 그리고 이제 그만 회사도 그만두시는 게 어때? 민경채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김선재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날 자르겠다고. 솔직히 이제 김변은 필요 없잖아. 제 뒤에는 스텔라장 여사님이 계시는데 김변이 뭐가 필요하지? 민경채는 손톱을 매만지며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도구는 쓰고 버리는 거야.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 퇴직금 넉넉하게 드릴 테니 이만 저한테서도 회사에서도 떠나. 김선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개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민경채,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손에 쥔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날 화나게 하지 마세요. 카드? 어디 한번 꺼내 보시지, 김변. 민경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김선재는 이를 악물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민경채의 집 앞에 나타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경채 나와. 내가 당신한테 개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질 줄 알았어. 민경채가 창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어. 경찰? 좋아. 경찰 와서 당신 비리까지 싹 다 조사받으면 좋겠네. 김선재가 비웃었습니다. 민경채, 당신 스텔라장 믿고 이러는 거 알아.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믿는 그 스텔라장, 전부 다 거짓말이야. 김선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세리, 당신 딸 스텔라장 가짜 손녀라고. 내가 유전자 검사 조작했거든.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놀랐나? 진짜 검사 결과는 조손관계 불일치였어. 그런데 내가 일치로 바꿔치기 해준 거라고. 당신 모녀가 스텔라장한테 받은 그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었단 말이다. 김선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 증거 있어? 있지. 그럼 있겠지. 진짜 검사 결과지. 원본, 병원 CCTV 영상 조작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전부 다 내 손에 있어. 자, 민경채 선택해. 당장 나랑 결혼하고 날 회사에 복귀시키든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걸 들고 스텔라장한테 가서 폭로하든가. 김선재가 소리쳤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주지. 내일까지 답이 없으면 난 기자 회견 열어서 전부 다 까발릴 거야. 김선재는 돌아섰습니다. 민경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세리가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보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스텔라장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젠장 김선재 그 미친놈이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와서 저놈한테 굴복할 수는 없어. 선수를 쳐야 해. 민경채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김선재를 먼저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의 처절한 폭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재가 먼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민경채 사장이 저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횡령, 그리고 민두식 회장의 납치 감금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지시가 담긴 일부 녹음 파일과 비자금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민경채 역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변호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제 아버님인 민두식 회장님을 감금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가 병원에 잠입하는 CCTV 영상과 김선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내역을 공개하며 김선재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주범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병실의 민두식 회장은 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군. 좋아. 더 싸워라. 너희의 죄를 더 쏟아내라. 한편 스텔라장은 김선재와 민경채의 폭로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조작해? 그럼 민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란 말이야? 스텔라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태주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내가 저런 괴물을 루시아를 배신하고 저런 악마의 손을 잡았단 말이야.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에게 저질렀던 악행과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 나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끔찍한 실수를 했어. 부디 날 용서하지 말고 저것들을 함께 무너뜨릴 기회를 줘요. 루시아는 스텔라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복수와 정의라는 같은 목표 아래 두 여자는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두식 회장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왔을 때 민두식 회장은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기억이.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기억이 돌아오신 겁니까? 민두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기억을 잃은 적도 없었소.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휠체어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곧장 기자 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폭로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두식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기억 상실은 연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기억은 돌아왔지만 제 주변의 진짜 악당들을 잡기 위해 제 딸 민경채와 김선재 변호사의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연기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병실에서 녹음했던 치욕적인 파일들이 기자 회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기억 상실이래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회사는 사실상 사장님 거죠. 기억이 돌아오시려 하면 제가 다시는 못 돌아오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 일하기 편하네. 민경채와 김선재의 목소리가 재생될 때마다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죄인입니다.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 문태경 본부장의 아버지 한경수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호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백미수 학생 사건도 제가 조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만든 괴물들, 내가 직접 처단하고 나 역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시켰습니다. 민경채가 김선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주도했잖아. 날 버리려고 했잖아. 날 도구로 썼잖아. 김선재가 반박했습니다. 닥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민두식 회장만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인들의 죄상은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무고한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천륜을 어기고 아버지를 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 참으로 중대합니다. 판사는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선재,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김선재는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불법 취득 재산 전액을 몰수합니다. 민경채는 절규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민두식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법정 밖에서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텔라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루시아.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배신하고 미소에게 정말 미안하다.
스텔라장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께서 마지막에 저희를 도와주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덕분에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루시아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텔라장은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백미소의 사진 앞 루시아와 문태경이 나란히 섰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모든 복수를 이루었어. 루시아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행복해져도 될까? 그때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잡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설혜 씨,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까요? 제가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뒤로 스텔라장과 모태주, 주연아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5사람은 백미소의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백미소가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웃어도 돼요. 저 걱정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민두식 회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짓 기억 상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딸 민경채와 김선재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자신에게 진정한 속죄를 요구하는 피해자 문태경과 루시아를 보며 변화했습니다. 결국 민경채와 김선재는 스텔라장과의 관계,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 서로를 폭로하며 자멸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루시아와 손을 잡았으며 민두식은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며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죄값을 치른 후 루시아와 문태경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스텔라장과 루시아는 백미소 재단을 설립하며 용서와 화해를 이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